반갑습니다. 오늘은 산화환원 반응식에 대해 설명하고자 합니다. 지난 시간에 배운 산화수 변화에 따라 산화환원을 구분짓고 그 다음 산화수를 이용하여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것이 오늘 수업의 목표라고 할 수 있겠네요. 먼저 개념부터 정리하겠습니다. 산화수가 증가하는 반응을 산화반응, 산화수가 감소하는 반응을 환원반응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산화수가 증가했다는 것은 예를 들어 마이너스 1에서 플러스 1로 증가했다는 것은 전자를 2개 뺏겼다라고 생각할 수 있으니 산화된 것으로 판단할 수 있습니다. 또한 산화수가 0에서 마이너스 3으로 감소한다면 이는 전자 3개를 얻었다는 것으로 해석할 수 있기 때문에 환원된 것이라고 생각할 수 있는 겁니다. 자, 알다시피 누군가 전자를 잃었다면 누군가는 반드시 전자를 얻어야 하기에 산화환원 반응은 항상 동시에 일어납니다. 그래서 산화환원 반응식이라고 하면 반응물 중에서 누가 산화되었고 환원되었는지를 정확하게 파악할 수 있어야 되는 거예요. 자, 다음 화학 반응식을 보겠습니다. 아연은 전자를 잃고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증가하고요. 구리는 전자를 얻어 산화수가 플러스 2에서 0으로 감소합니다. 즉, 산화수가 증가하는 아연이 산화되었고 산화수가 감소하는 구리가 환원된 것이죠. 이때 산화되는 물질은 자신이 산화되면서 다른 물질을 환원시키므로 환원제라고 합니다. 환원되는 물질은 자신이 환원되면서 다른 물질을 산화시키므로 산화제라고 부르고요. 자, 소화제가 우리 몸속에서 음식물을 소화시켜 주는 것처럼 소화제는 상대편을 소화시키는 거죠. 그렇죠? 산화제는 상대편을 산화시킨다. 환원제는 상대편을 환원시킨다 라고 생각하면 편하겠습니다. 그럼 문제를 같이 풀어볼게요. 자, 다음은 수증기와 일산화탄소의 반응입니다. 반응물에서 누가 산화제이고 환원제인지를 찾아보겠습니다. 그러려면 먼저 각원자의 산화수를 적을 수 있어야겠죠. 자, 수증기에서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2입니다. 일산화탄소에서는 탄소가 플러스 2, 산소가 마이너스 2겠네요. 그리고 수소 분자에서는 산화수가 0, 이산화탄소에서 탄소가 플러스 4, 산소가 마이너스 2일 겁니다. 되겠죠? 자, 이때 수증기에 있는 수소의 산화수가 플러스 1에서 0으로 감소하고 일산화탄소의 탄소가 플러스 2에서 플러스 4로 증가하죠. 그럼 수증기가 환원되었고 일산화탄소가 산화된 것입니다. 이에 따라 수증기가 산화제, 일산화탄소가 환원제라고 할 수 있는 것이에요. 이해가 될까요? 자, 그럼 이제 산화환원 반응식을 완성하는 연습을 해보겠습니다. 이때 2가지 조건을 만족해야 돼요. 첫 번째, 반응 전후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야 합니다. 네, 바로 질량 보존 법칙에 의해서죠. 두 번째는 산화된 물질이 잃은 전자수와 환원된 물질이 얻은 전자수가 같아야 됩니다. 생각해보면 당연한 이야기죠. 잃은 만큼 누군가는 얻어야 되니까요. 그쵸? 그래서 반응 전과 후의 총 전하의 합이 같아야 합니다. 다음을 볼게요. 금속구리와 이온은 금속구리와 은이온의 완성되지 않은 알자이온 반응식입니다. 분명 반응물과 생성물을 이루고 있는 원자의 종류와 개수가 같아서 질량 보존 법칙은 지켜지고 있는 것으로 보이나 아직 완성된 반응식이 아니라는 거예요. 이유는 반응물의 총 전하의 합이 플러스 1인데 비해 생성물의 총 전하의 합이 플러스 2이기 때문입니다.
즉, 산화하는 반응에서 잃은 전자수와 얻은 전자의 수가 같지 않다는 것이죠. 구리는 반응을 통해 산화수가 0에서 플러스 2로 두 개의 전자를 잃어 산화수가 증가했지만 은이온은 플러스 1에서 0으로 전자를 하나만 얻어서 산화수가 감소한 것이죠. 이때 각 이온의 전하는 임의로 수정하거나 바꾸면 안 됩니다. 그렇다면 네, 반응식에서 은이온이 두 개여야지만 총 두 개의 전자를 얻을 수 있어 주고받은 전자수가 같아지겠네요. 그래서 완성된 화학 반응식은 1대 2대 1대 2의 반응 계수를 가지게 되는 겁니다. 질량 보존 법칙도 만족이 되고 총 전하합도 반응 전과 후가 같기 때문에 결함이 없는 완성된 반응식이 되는 것이죠. 할 수 있을까요? 그럼 문제를 풀어보고 정리하겠습니다. 자, 먼저 각 이온과 원자의 산화수를 적어보겠습니다. 반응물의 철 이온은 전하 그대로 플러스 2이고요. 4산화 망간 이온에서 4개의 산소가 각각 마이너스 2의 산화수를 가진다고 하면 망간은 플러스 7의 산화수를 가져야 전체 이온의 전하가 마이너스 1이 되겠네요. 그리고 수소는 이온의 전하 그대로 플러스 1입니다. 이제 생성물을 볼게요. 철 이온은 플러스 3의 산화수를 가지고요. 망간 이온은 플러스 2, 물 분자에서의 수소는 플러스 1, 산소는 마이너스 1을 가지게 됩니다. 자, 그럼 이제 반응물에서 산화제와 환원제를 찾아볼게요. 철 이온이 플러스 2에서 플러스 3으로 산화수가 증가, 즉 산화되었죠. 그럼 철 이온이 환원제입니다. 망간이 플러스 7에서 플러스 2로 환원되었으니까 4산화 망간이온이 산화제인 거예요. 이때 지금의 반응식이라면 환원제인 철이 잃은 전자는 1개이고요. 산화제인 4산화 망간에서 망간이 얻은 전자는 5개입니다. 잃어버리고 얻은 전자의 수가 맞지 않죠? 그럼 최소 공배수 작업을 통해 그 전자수를 같도록 맞춰주는 거예요. 자, 그럼 누가 더 많이 필요할까요? 네, 바로 철입니다. 애초에 철 이온이 5개 있어야 전자이동 개수가 맞춰질 테니까요. 그래서 반응물과 생성물에서 철 이온 앞 반응 개수를 5로 하고요. 남아있는 산소와 수소는 이제 질량 보존 법칙에 맞추어 수소 이온 앞에 8, 물 분자 앞에 4를 적어주면 완성된 화학 반응식이 되는 겁니다. 이해가 되죠? 그냥 질량 보존 법칙만 생각하던 기존의 화학 반응식과는 달라요. 전하의 총합을 맞추지 않았다면 굳이 철 이온 앞에 반응 개수가 5가 될 필요가 없었을 테니까요. 그죠? 자, 오늘 수업은 여기까지입니다. 산화하는 반응식을 완성하는 법 또한 복습이 필요할 거예요. 알겠죠? 이 강의를 통해 화학이라는 과목이 어렵지만 않다라고 느꼈으면 좋겠습니다. 부족한 강의지만 통화한다고 고생했습니다. 감사합니다.